이기 기전도 굉장히 좀 재밌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1국과 2국이 중국, 우리나라로 백두산인데요. 중국에서는 이제 장백산이라고 하죠. 90년에 중국 장백산, 백두산에 가서 이제 대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국은 호텔에서 1국을 이제 뒀는데 제가 패배를 했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은 3국인데요. 사실 2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국을 천지 호텔 위쪽에 이제 천지 쪽에 올라가서 대국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공안이 들어닥쳐서 저희가 초반 8수까지 진행을 하다가 공안이 대대적으로 들어닥쳐서 대국을 정지시키고요. 아무래도 이제 바둑계를 통해서 북경에 연락도 하고 많은 좀 노력을 해봤지만은 연변 쪽 백두산 쪽에서 대국은 하지를 못하고요. 2국은 무승부가 처리되고 3국을 북경에서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바둑이 그 당시에 이제 우승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대국이었습니다. 네,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젖혀 있고 이득을 좀 보는 거죠. 그리고 밀어서 이렇게 살아놓는 그런 바둑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막는다든지 이런 바둑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는 것이 훨씬 더 흙이 좋습니다. 실전은 요 자체로 당했고요. 그리고 요 형태는 이렇게 되고 단수 칠 때 호구 치면 그냥 백이 살아있어요, 자체로. 그쵸? 젖혀 있는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패값만 많으면 이렇게 굴복시키고, 젖혀 이으면 이거는 선수로 살죠. 있게 되면 손 빼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의 판단은 사실은 여기서 손을 빼는 게 더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런 데를 간다든지 해서 손 빼라고 하는데요. 이제 지금 받아주는 수보다 손 빼는 게 약간 낫긴 한데, 이 받아줘도 여기가 지금 꽤 많이 당했기 때문에 지금은 백이 좀 더 벌어졌습니다. 한 넉집 정도 우세한다고 하는데요. 네. 한 칸을 또 두터운 수를 뒀어요. 지키고 실리를 또 차지했습니다. 흙은 계속 두터운 수를 두고 있고요. 백은 계속 실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도 보통은 3-3을 들어가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이렇게 두라고 하는데요. 일단 실리를 깨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여기를 들여다봐서 나와서 끊는 수를 두라고 합니다. 지금도 똑같이 끊는 수를 두면은 당장 수는 없어요. 단수이기 때문에. 물론 패는 할 수 있지만 이 패는 백이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역시 이 모양에서도 이렇게 좀 강력하게 들여다봐서 두는 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공지능의 판단은 그냥 있고 여기를 돌파하면 막아서 안에서 이제 두텁게 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두는 것이 이제 보통인데요. 역시 형세는 아직 백이 재밌습니다. 실전은 제가 좀 좋아하는 수단입니다. 이런 수단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두텁게 막아서 백은 또 실리를 차지했어요. 근데 좀 지나고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당시에 제가 형세가 나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질 못했습니다. 물론 집은 좀 부족하지만 전체적으로 흙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충분히 이득을 볼 때가 많다, 따라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인공지능 집 계산으로는 한 넉집 정도 백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또 두텁게 두죠. 백은 계속 실리입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두텁게 돌을 잡고 여기서도 두텁게 처리를 해요. 그에 반해 백은 철저하게 실리를 갑니다. 보시면 다음 수도 또 실리를 차지했어요. 집은 점점 더 차이가 납니다. 그 대신 흙은 좀 돌이 두텁게 되고요.
네. 집 차이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기를 두고 이제는 여기를 끊어지는 맛이 여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은종 구단이 여기 보강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보통의 수는 이거를 두고 네, 이런 식으로 지키는 것이 이제 보통입니다. 그러면 여기 막는 게 굉장히 큰 자리예요. 계속 이 자리가 아주 큽니다. 집으로도 크고 흙이 여기 날일자로 돌아오면은 중앙이 아직 맛이 나빠요. 두 집 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네, 실전은 또 한 칸을 띄어서 두터운 수를 선택을 했고요. 좋은 연구단은 계속 실리를 차지합니다. 네. 선수 변화를 하고 중앙 삭감을 했는데 네, 인공지능의 판단은 이런 수로 그냥 여기 막으면은 중앙이 의외로 큰 집이 안 난다. 물론 이런 식으로 집을 짓자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그렇게 큰 집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뒀으면 백이 아주 알기 쉬운 바둑이라고 합니다. 조은영9단이 조금 이제 중앙을 견제하는 수를 뒀죠. 어깨를 짚었고 지금 이 행마를 하고 있지만은 이 돌도 지금 역시 노리고 있습니다. 밀고 네. 네, 여기자리가 왔는데요. 지금 형세는 아까 보여드렸던 데서 약간 더 집이 이제 벌어져서 5집 이상, 네, 백이 좋습니다. 5집 정도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저는 이제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형세가, 약간은 집으로 부족하지만 두터워서 충분히 지금 만만치 않다. 이런 판단인데 좀 잘못된 판단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모양에 대해서 여기를 잊게 되면 이 레마가 이제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젖혀 있고요. 이렇게 산다고 수익기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면은 이거는 백이 좋긴 한데 굉장히 미세해요. 뭐 한 집 정도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집도 만만치 않아요. 굉장히 미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좋을 대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냐면요. 백은 이런 형태가 나오면 언제든지 패를 해요. 이 패를 하고 뭐 이렇게 붙인다든지 해서 계속 패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패를 굴복을 안 합니다. 계속 싸우는 수를 둬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5집 이상 우세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돈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패는 패지는 날에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를 못 한다고 생각을 해서 만만치 않다고 판단한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 판단으로는 이거는 무조건 이 패를 들어가기 때문에 흙이 굴복시킬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나고 이제 인공지능 설명 듣고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역시 이 패는 가령 이제 백이 이기게 되면 여기 막으면 흙도 잡혀요. 흙도 지금 네, 걸려 있기 때문에 흙도 그렇게 쉽게 패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패를 하기 위해서는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요 돌이 두 수로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패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흙도 여기를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 이제 이은수로요. 여기를 공격하게 되면 실전 진행이죠. 여기 패감이 이제 많아지면 이쪽 있는 수로 인해서 백을 좀 굴복을 시키면 물론 백이 약간 좋긴 하지만 꽤 미세한 바둑이 되는 겁니다. 네, 그거를 좀 생각하시고 이 바둑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이으면 여기는 이제 굴복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만만치 않다. 이렇게 계속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실전 진행을 한번 또 따라가 보겠습니다. 왔고요. 네. 치받았는데요. 치받은 수로는
네, 그냥 붙이는 것이 조금 더 낫습니다. 아마 여기를 이렇게 빵 때림을 당하는 것이 조은영 구단 생각은 좀 싫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돌파하는 자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 싫을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실전 진행은 여길 두고 이렇게 두니까 흙이 여기로 왔어요. 이런 진행이 되니까 그냥 붙였을 때는 요 수는 못 두거든요. 2하고 2 교환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백이 대손해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를 둘 때 이 수를 두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모양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를 누가 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붙이는 게 정수고 뒤로 받을 때 그때 이제 치받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크게 살면 됩니다. 네, 그냥 붙이는 게 조금 더 깔끔했습니다. 그리고 백의 입장에서는 어떻든 아까 이어서 요 굴곡만 안 당하면은 한 5집 이상, 뭐 6집까지도 노릴 수 있는 우세입니다. 근데 여기 팩감이 많이 생겨서 요 있는 수를 당하면 그때는 백이 약간 좋지만 미세한 바둑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이창호 구단이 형세 판단 끝내기가 가장 강했었지만은 저도 그렇고 조은영 구단도 그렇고 뭐 서봉수 구단도 그렇고 한국 기사들이요. 이 당시에 이제 후반이나 끝내기 형세 판단 이런 부분은 다 좀 강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바둑을 나쁘지 않다 계속 생각한 것은 그 요런 좀 이 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뭔가 흙이 두터우니까 충분히 이득을 볼 수 있다. 상대가 끝까지 버티는 것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그런 거죠. 네,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보통은 이제 받아주는 게 보통입니다. 그럼 이제 흑백은 여기를 두고 살아야 돼요. 근데 역시 이 팩감 굴복시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뒀으면 백이 한 6집 정도, 5집 반 정도 우세입니다. 여기서 이제 강하게 버텼습니다. 이 수는 뭐냐면 백이 살더라도 실리를 좀 차지하겠다는 얘기죠. 네, 당연히 두텁게 뒀고요. 네, 여기서가 문제입니다. 실전은 일단 이 끼운수가 대학수예요. 이 수로는 여기를 하나 끊고요. 나갈 때 그냥 살아 뒀어야 됩니다. 이랬으면 흙이 굉장히 좀 괴로운 바둑입니다. 이런 수를 굴복을 시키지 않으면 개가가 잘 안 돼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흙이 전체적으로 너무 얇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의 팩감을 하면 가령 뭐 이런 데 팩감을 쓰고 때린다든지 하면 여기 어디 팩감을 써야 되는데 이게 과연 팩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얇거든요, 전체적으로 흙이. 근데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백은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약간 좀 머리는 아플 수는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렇게 우세한 바둑을 정확하게 결정을 짓지만 사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끼워서 이은수가 조금 손해입니다. 역시 이 장면에서도 살아야 됩니다. 여기를요. 이제 먼저 응수타진을 한 거고요. 네. 여기서 이제 보통은 이어서 두는 수가 이제 보통입니다. 그러면 백은 여기 끊어놓고 사는 바둑이 돼요. 근데 여기 끼워 이어서 괜히 여기가 흙이 다 집이 됐지 않습니까? 아까는 여기 느는 수가 있었는데 늘어봐야 찌르면은 네, 오히려 백이 둔 수들이 다 손해수가 돼버렸습니다. 여기서 약간 더 강수를 두게 되는데요. 끼우는 수를 뒀습니다. 여기서 최선의 수는 여기를 그냥 끊었어야 돼요.
그럼 있게 되고, 네, 이런 바둑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 쪽에 백이 손해가 일단 커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형세는 여기를 굴복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거의 승부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뭐 이런 식으로 집을 해서는 한 5집 정도 계속 흙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를 굴복만 시키면은 미세한 바둑이 돼요. 백이 약간 좋은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팩감이 더 없어졌어요. 지금 여기 중앙 쪽에 이제 팩감이 아예 안 됩니다. 2번 둬서 백을 잡을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뒀어도 백이 확실하게 이제 우세인데 아마 조은영 구단의 판단은 이제 중앙을 잡혀서 손해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뒀고요. 네, 이 단수치고 호구친 수가 단수친 수부터 이제 패착 1, 2호라고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도 어떻든 여기를 끊어야 됩니다. 끊고 여기를 물론 여기를 두면 이제 호구 쳐서 이거는 흙이 안 됩니다. 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끊으면 여기 막혀서 잡혀요. 그렇다고 여기를 나가는 것은 이어서요. 여기 끊는 수가 있어서 받아야 되는데 그때 살면 됩니다. 이거는 흙이 망했죠. 지금 중앙에 너무 얇아졌어요. 그러면 이 장면에서 단수 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있는다든지 해서 네, 이렇게 살게 되면 역시 약간 중앙 여기는 손해봤지만 이쪽도 좀 얇아졌지 않습니까? 단수치 강칸 수등이 있어서요. 이렇게 돼도 물론 바둑 형세가 좀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백이 우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를 굴복이 되면 지금은 미세한 바둑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자리만 백이 잘 버티면은 역시 백이 우세입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여기로 호구 친 수가 거의 이제 패착이라고 다름없는 수가 됐어요. 끊었는데요. 여기서도 끊어서 싸워야 됩니다. 이런 싸움이 되는데 지금은 이 굴복 관계없이 5대5 승부가 됐어요.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이 자리 굴복되면 오히려 이제 흙이 꽤 좋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문제가 심각해졌고요. 여기서 끊는 수를 안 두고 여기를 두고요. 한 칸을 띄는 바람에 이제 여기 치중 가면서 이 대마가 다 잡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집 차이가 덤을 제하고도 10집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크게 잡아서 보태졌지만 이쪽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네. 한 칸 지키니까 단수를 쳤습니다. 여기 끊는 수를 좀 방비하는 거죠. 저 수가. 어떤 의미냐면요. 여기를 두고 이렇게 됩니다. 단수 치면 여기가 돌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여기가 돌이 있으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때려도 얘하고 수상전은 안 돼요. 안 되지만 그래도 거기를 확실히 방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 돼 있으면 여기 단수 치겠다는 뜻입니다. 때리면 여길 때려서 이쪽이 다 잡힙니다. 그렇다고 이쪽을 때리는 것은 이어서요. 석점이 잡히죠. 아래쪽 귀가 맛이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확실하게 단수를 치고 네, 여기를 지켜서요. 요거는 이제 크게 잡았기 때문에 두텁게 지키기만 하면 이긴다 이런 뜻이죠. 들여다보고 네, 여기 넘어가는 수도 집으로는 엄청나게 큰 자리입니다. 네. 네. 이렇게 진행이 돼서 집 차이가 네, 10집
이상 승부가 났는데요. 11집 반 승부가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바둑 보시면은 이제 조은영 구단이 좀 너무 이제 허무하게 착각으로 인해서 무너진 바둑이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물론 저도 지금도 좀 제가 좀 낙관하는 습관 때문에 좋은 바둑을 역전패 당하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요. 이 당시에도 확실히 좀 낙관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둑이 이제 특히 두터워지면 이득을 볼 때가 많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최선을 다해서 최강으로 버티는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보면 그렇지 않는데 제 스스로 이제 두터워지면 이득을 볼 것이다. 어떠어떠한 모양에서 상대가 양보를 할 것이다. 손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계산하는 습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바둑 전체적으로 두텁게는 뒀지만은 실리적으로는 너무 발 느린 수, 작은 자리를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형세가 뭐 한 넉 집에서 5집 정도 계속 불리했던 바둑이었는데요. 네. 조은영 구단의 조금 강수, 근데 그 수가 좀 무리수죠. 그런 수로 인해서 극적으로 역전승을 하게 됩니다. 이 바둑을 졌으면은 아마 이 기성전이 조은영 구단의 승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바둑을 이기면서 1대1이 됐는데, 역시 이제 승부는 기세이기 때문에요. 이 바둑을 이기고 나머지 3판을 전부 제가 승리를 하면서, 네, 4승 1무 1패로 2기 기성전을 우승하게 됩니다. 네. 여러 가지로 좀 재밌었던 그런 추억이 많았었던 2기 기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는 바둑으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